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두 번째 시간 마이크로 OLED 수혜주 두 번째 시간 삼성의 준비상은 어떤가? 또한 여기와 관련된 우리의 수혜주들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OLED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8세대 중소형 6기 발광 OLED 설비 투자를 결정을 했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죠. 스마트폰용 OLED 중심에서 탈피해서 IT 기기와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으로 자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의 영역을 펼쳐 연매출 500억 달러에 도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주선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은 8월 24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술대회에서 IMID 2022 개막식에서 파괴적 혁신으로 변화하는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 사장은 2024년 가동을 목표로 정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3조에서 14조 원대 규모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 사장은 자발광 디스플레이 시장, OLED죠. OLED 시장은 향후 고속 성장을 하며 2030년에는 1000억 달러 수준까지로 커질 것이다. 지금의 두 배 수준 연매출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8세대 IT형 OLED에 투자할 것이다. 6세대와 8세대의 차이는 기판 크기죠. 원판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6세대에서는 VR, XR을 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OLED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 OLED는 8세대에서만 크기에서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세대 중심의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8세대에 전환하겠다. 그런 의미죠. 애플이 2024년부터 첫 OLED 패널을 탑재한 아이패드 출시를 염두에 둔 대규모 투자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기기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투자도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목적인 거죠.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VR과 A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디스플레이가 이제 LCD는 뭐 중국에 이미 깔렸고 OLED는 생각보다도 확장성이 적고 오직 이제 애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이 고급형에서 이제 중저가 형태까지 OLED 채택이 늘어나는데 새로운 기기, 아이패드, 그다음에 VR, XR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여기에 새로운 먹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최 사장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차별화된 기술로 고객 가치를 확실하게 제공한다면 시장이 열릴 것이다. 디스플레이가 반도체로 진화하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향후에 어떠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정말 공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 가동을 중단된 L8-1-2의 IT형 8.5세대 라인 설치가 유력되고 있다. L8 그런 그 공장이 있죠. 이 공장을 그동안 LCD 공장이었는데 이걸 IT형 8.5세대 OLED, 마이크로 OLED로 바꾸겠다. 수요가 늘면 IT형 8.5세대 올 15K면은 15,000장으로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다. 하반기 초 투자 결정이 예상된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연내 장비 발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장비 관련된 수혜주가 중요한 모습을 나타낸다. 근데 지금 장비 발주가 살짝 늦어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시장 판단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IT용 8.5세대 OLED 라인을 올 15K 15,000장 규모로 우선 투자한다는 방향이 정해졌다. 하반기 초 투자가 결정되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장비를 발주할 전망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IT 지혜정 8.5세대 2200 곱하기 2500mm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라인을 올 15,000대, 15,000장 15K 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T형 8.5세대 OLED 라인은 태블릿과 노트북, 기타, VR, AR을 겨냥한 그러한 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IT 제품 화면이 10인치를 웃돌기 때문에 8.5세대 라인에서 패널을 만드는 것은 기존 6세대 1500mm 곱하기 1800mm 라인보다는 경제성이 뛰어난다고 할 수 있죠. 크게 만들어서 크게 자르거나 많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버려지는 것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거죠. 8.5세대
OLED 라인은 지난해부터 가동을 중단한 옛날 L8-1-2 라인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액정 표시 장치 LCD 패널을 생산했던 그런 라인이죠. 그래서 LCD를 거의 철수하고 대신 OLED 라인으로 8.5세대를 까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당초 삼성 디스플레이가 2분기에 투자를 결정하고 3분기에 장비를 발주할 것이라 기대했는데 이보단 살짝 늦어졌고 결국 4분기부터 발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회사들의 여러 가지 발주 관련된 공시가 4분기니까 곧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일본 울박이죠. 알박이라도 울박과 개발 중인 8.5세대 풀컷 수직 증착 기술 확보가 어려운 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자, 풀컷 수직 증착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현재 여기 이 부분은 왜 풀컷이 필요하고 왜 수직 증착을 하는지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풀컷 그리고 수직 증착과 함께 하프컷 수평 증착 기술도 함께 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하프컷 반을 쪼개고 수평 증착하는 그런 OLED 생산이 대세를 이루었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기법으로 풀컷 자르지 않고 바로 그 위에다 증착을 하고 수직으로 증착하는 OLED를 생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전력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이 아직 최종적으로 기술이 완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8.5세대 OLED 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라인 장비 발주는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회사 안팎에서는 8.5세대 하프컷 수직 증착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이게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죠. 일단 풀컷보다는 반 자르고 여기에 수평 증착이 아니라 수직 증착으로 OLED를 만드는 전략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다. 이 안에 세밀한 어떤 기술의 변화를 여러분이 잘 감지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IT형 8.5세대 OLED 라인에 올 15K 15만 장 규모로 우선 투자를 검토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최대 고객사들 애플 제품용 OLED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올 15K 규모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올 30K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IT형 8.5세대 OLED 양산 시점은 2024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2년이 걸리죠. 시험 생산하고 장비 발주하고 시험 생산한 다음에 시범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율을 맞춰 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애플의 첫 번째 OLED IT 제품은 11인치와 12.29인치 아이패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기존 6세대 라인에서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한 모델,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와 12.9인치 두 모델을 시범적으로 추가로 맡았던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를 더 키우는 애플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삼성에는 11.0인치, 11인치만 주고 LG 디스플레이는 11인치와 12.9인치를 주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이들 첫 번째 OLED 아이패드 출시는 2024년이 될 것이다. OLED 아이패드가 지금 아이패드에 OLED가 들어가지 않는데 이제 모든 11인치와 12.5인치의 모든 것을 다 12.9인치의 OLED를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L8 라인의 향후 운영 계약을 보면 오른쪽과 왼쪽 두 동이 있는데 1층과 2층에서 각각 이렇게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IT형 8.5세대 라인 투자와 함께 이달 가동을 중단한 L8 2-2형 대형 LCD 라인 활용 방안도 업계는 관심사가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L8 2-2층 라인은 여러 가지 라인을 쓰겠죠. Q2라고 가칭 부르기도 하고 퀀텀 다시나 QNED 이런 라인에 들어설지는 불분명하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과거에 L8 1-1 라인과 L8 2-1 라인 일부 공간에 설치한 Q1 라인에서는 QD OLED를 양산 중에 있습니다. Q1 라인에서 8.5세대 유리 원판 투인 기준으로 올 30K 규모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죠. 네, 8.5세대. 삼성전자가 QD OLED TV 라인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한다면 Q2, QD OLED 라인이 들어설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Q2에 QD OLED 라인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또는 올 1분기로 예정된 QNED 파일럿 라인 설치는 연기된 상황이죠. QD OLED를 좀 하고 있고 나머지 빈 라인에 대해서
8세대 마이크로 OLED라든지 8.5세대 OLED 라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키워갈 확률, 이것을 채워갈 확률, 이게 이제 가장 크고,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장비의 발주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이냐, 이 기대감으로 이제 시장에 한번 들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반기에 나온다면, 미리 선반영된다면 올 실적 발표, 10월 실적 발표 때 이게 이제 중요한 OLED 관련 기업들, 특히 마이크로 OLED 관련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가격이 주가가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QD OLED와 QN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2019년 13조 10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QD 디스플레이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풀컷 방식 증착은 방막 트랜지스터인 TFT 공정 후 유리기판을 자르지 않고 그 위에 바로 유기물을 증착하는 공정을 진행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기존 스마트폰 OLED 양산에 사용됐던 6세대 하프컷 방식은 TFT 공정 후 유리기판을 절반으로 잘라 여기에 유기물을 증착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절반으로 잘랐냐 하면은 파인메탈 디스크 FMM 중앙 부위가 중력 때문에 처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프컷 방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온판 크기가 크면은 중간이 내려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불안정하게 증착이 되고 수율이 낮아질 수 있죠. 이것을 잘라가지고 반을 사용했는 거죠. 삼성 디스플레이 IT용 8.5세대 OLED 시장을 개화를 앞두고 유리기판을 지면과 수평으로 쌓지 않고 수직 방향으로 세우고 유리기판을 반으로 자르지 않는 풀컷 수직 증착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일본의 울박이라는 회사와 함께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련된 그러한 기계를 오더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장비 오더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한 분기가 지연이 됐는데, 이 지연도 올 4분기 때는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을 마치면 마스크 처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재료를 아낄 수 있죠. 온판을 자르지 않고 거기다 증착을 하면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죠. LG 디스플레이 IT용 8.5세대 OLED도 선익 시스템과 하프과 수평 증착으로 개발 중에 있다. 선익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하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엘프리 키우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이 최근에 주가가 좋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 좋은 기업이기보다는 미래가 좀 촉망된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폴더블 및 8.5세대 OLED 관련 탑픽스 여기서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 OLED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을 잘 보고 단순하게 폴더블에 관련된 것은 버리고 8.5세대 OLED 관련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풍원정밀 8세대 FMM 파인메탈 디스크 개발용 캐팔 증설 중이다. 그렇죠? 다음 P&H 테크 OLED TV 패널용 중수소 블루 소재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패널 및 폴더블 소재 공급을 동시하고 있다. 선익 시스템 8.5세대 할프과 수평 증착기를 납품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디바이스 ENG, OLED, FMN, 세정 장비 등을 납품할 전망이다. 그렇죠? OLED 전공, AY 검사 장비, 리페어 장비, HB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도 있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골라야 되는 하나만 골라라면 이녹스 선익 시스템, 이녹스 첨단 소재, 풍원정밀, P&H 테크, 이 정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최근에 마이크로 OLED, 애플의 VR, XR에 들어오는 애플의 이런 마이크로 OLED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여기 OLED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정말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장을 잘 찢어 붙여서 오려서 인쇄를 해놓고 여기서 하나 둘씩 보는데, 폴더블은 던져라.
그래서 OLED 관련된 종목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수직컷, 수평컷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장비, 8.5세대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장비, 이러한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좁혀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시장이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시세가 이미 났죠. 1차 시대가 애플 VR, XR, MR로 한번 났는데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돌아오지 않을까. 내년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핫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VR, XR이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카메라 렌즈에 관련 것은 LG 이노텍이나 뭐 자화전자 몇 개만 보면 나무가 몇 개만 보기 때문에 굳이 볼 건 없는데 OLED는 한번 우리가 기술의 변화라든지 시대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공부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열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제 이 유튜브 강의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리는데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